자, 컬렉션. 자, 다니엘 플레이모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의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우선 9장에서는 리스트라는 컬렉션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2학기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컬렉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컬렉션. 자, 이 컬렉션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 컬렉션 속에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자, 데이터를 구성할 때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컬렉션을 쓰게 되면은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 알고리즘입니다. 이것 또한 이 컬렉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즉, 컬렉션을 쓰게 되면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 이거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리스트 컬렉션이 있어요. 리스트 컬렉션. 자, 리스트 컬렉션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리스트, 그 다음에 꺽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타입을 지정을 해요. 리스트라는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의 타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 컬렉션 속에 숫자를 집어넣고 싶다. 정수형을. 그러면 여기 t라는 요 위치에 int라고 쓰면 됩니다. int. 그러면 이 리스트 컬렉션은 정수형을 저장할 수 있는 컬렉션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리스트는 제네릭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네릭, 일반화된 컬렉션. 자, 제네릭 컬렉션이라는 의미는 모든 타입을 수용할 수 있는 컬렉션이다. 모든 타입을 수용할 수 있는 컬렉션. 자, 그래서 모든 타입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네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 리스트 컬렉션 속에 스트링 타입, 즉 문자열을 집어넣고 싶다. 문자열만을 위한 리스트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t라는 이 단어 대신 스트링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리스트 컬렉션이 되는 거죠. 리스트 컬렉션. 만약에 더블 타입이 들어가 있는, 즉 실수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t라는 단어를 빼고 플로트 또는 더블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리스트 컬렉션이 되는 겁니다. 더블 또는 플로트를 위한 리스트 컬렉션이 되는 거죠. 자, 이 리스트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들을 이용해 갖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정렬 또는 검색 또는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리스트 컬렉션 속에 있는 메소드 그리고 프로퍼티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많이 보이는 것, 카운트, 리스트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읽어오는 겁니다. 클리어, 리스트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의 값을 모두 디폴트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 이건 색인을 써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 add, 리스트 컬렉션 속에 요소를 하나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인서트, 해당되는 지점에 요소를 하나를 삽입하는 것. add는 리스트 컬렉션 속에 제일 뒤에 추가를 하는 것. 인서트는 특정 지점에 요소를 삽입을 하는 것. remove 그리고 등등의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 컬렉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배열은 한번 만들어지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스트 컬렉션은 크기를 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리스트 컬렉션 속에 나오는 메소드, 앞에 나온 것들, count, capacity, property입니다. 자, 이 count와 capacity, 이게 뭔지 다음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컬렉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끌어와야 됩니다. 자, 리스트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 컬렉션, 그리고 제네릭이라는 라이브러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끌고 와야지만 리스트 컬렉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1번째 줄에서 리스트 컬렉션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만들어서 이 리스트 컬렉션, 이것을 참조 변수인 아이템스가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11번째 줄에서 여기에 생성자 쪽에 인수가 없는 상태로 리스트 컬렉션을 만들게 되면 카운트는 0이 되고 kpost는 0이 됩니다. 여기서 카운트라는 건 아이템스가 가리키는 리스트 컬렉션, 거기에 요소가 몇 개 있냐,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 될 겁니다. 그럼 용량은 뭐냐? 용량, kpost 용량입니다. 리스트 컬렉션의 용량, 즉 크기를 얘기를 해요. 아직 초기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kpost 이 프로퍼티도 0 값을 읽어옵니다. 다시 한번, count는 리스트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의 개수, kpost는 리스트 컬렉션 속에 있는 리스트 컬렉션의 용량을 얘기를 합니다. 수용 가능한 용량, 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그것이 kpost 프로퍼티에서 읽어오는 값입니다. 자, 이게 리스트 컬렉션 속에 add를 합니다. 문자열 red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 컬렉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요소에 red가 들어갈 겁니다. 식별자는 0.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컬렉션 속에 insert를 합니다. 어디에? 0번째 색이네. 그리고 요소의 값은 yellow라는 문자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0번째 여기에 yellow를 집어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yellow가 될 겁니다. yellow. 그리고 기존에 있던 red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칸으로 밀리게 됩니다. Shift가 돼서 1번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카운트는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용량. 자, 용량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OS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처음에 4가 지정이 돼요. 물론 이 4는 앞에 있는 카운트 들어가 있는 개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자, 4씩, 그리고 2배씩 증가를 합니다. 처음에는 4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컬렉션 속에는 수용할 수 있는 개수가 2개의 여유 공간이 더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리스트 컬렉션은 총 용량은 4개입니다. 4개. 자, 그것을 출력을 해볼까요? 배열에처럼 꺽쇠를 씁니다. 꺽쇠.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되면서 카운트 개수만큼 0, 1 for 반복 명령문이 2바퀴 돌겠죠. 2바퀴 돌면서 리스트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의 색인을 가지고 꺽쇠에 포함되어 있는 색인을 가지고 이 값을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또 for each 명령문을 써보면 똑같이 진행해요. 자, 리스트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의 값을 하나를 가져와서 아이템스에 할당합니다. 이 아이템스의 타입은 스트링이 되겠죠. 스트링. 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 앞에 있는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for each 명령문을 써갖고 컬렉션 속에 있는 요소를 이 제어 변수에 의해서 할당되고 이 제어 변수가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앞에 있는 것처럼 꺽쇠를 써서 배열처럼 색인을 집어넣어서 그 색인의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 2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을 넣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dd인 경우는 뒤에 붙습니다. 즉 여기에 그린, 문자열,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옐로우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또 카운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현재 4개. 용량은 현재 들어가 있는 개수만큼. 총 원래
용량 그대로 가져옵니다. 용량 그대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반복문문 for each문을 써갖고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remove를 합니다. remove. 자, 여기서 remove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거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요 인수를 갖고 있는 값을 갖고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yellow. 자, 요 리스트에서 yellow가 처음 나오는 위치 어떤 건가요? 요것이 되겠죠. 0번째 yellow가 들어가 있죠. 요거를 지웁니다. remove. 자, 뒤에 나오는 이 yellow가를 지우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요소의 yellow를 remove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이 다시 시프트에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레드 문자열. 그 다음에 그린도 마찬가지로 시프트에서 여기로 갈 겁니다. 그린.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옐로우도 시프트에서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옐로우. 그리고 끝에 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빈 상태로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리무브가 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은 아마도 앞에 있던 순서대로 레드, 그린, 옐로우, 레드, 그린, 옐로우 이 순서대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remove at 이거는 색인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1번째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이템스가 가리키는 리스트, 이 리스트 객체에 있는 색인 1번째 이거를 remove, 제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째 그린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뒤에 있던 옐로우는 어떻게 될까요? 쉬프트 돼서 앞쪽으로 갑니다. 옐로우. 옐로우가 있던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우게 됩니다. 지우게 되는 것. 남아있는 것은 레드와 옐로우 두 개의 요소만 남아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출력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요소만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한번 볼까요? 카운트 두 개가 있습니다. 용량 4개. 용량, 전체 용량. 자, 여기서 또 애들을 3가지를 합니다. 오렌지, 바이올렛, 블루.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되기 때문에 뒤에 붙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오렌지 그리고 바이올렛이 맞죠? 바이올렛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블루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자, 현재 4개의 공간 속에 다 채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 컬렉션은 자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동으로 확대가. 어떻게? 기존에 있던 4개의 용량에 2배를 해서 8개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8개의 공간. 자, 총 용량 캐퍼시티는 8로 증가를 합니다. 8. 그래서 여기에 값이 뭐였죠? 바이올릿, 그 다음에 블루가 들어갑니다. 블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또 카운트를 해볼까요? 몇 개인가요? 5개. 캐퍼시티는 4에서 8로 증가했습니다. 8. 자, 결과를 출력해보면 5개의 요소가 for each 반복문을 통해 갖고 화면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코드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자, 여기 있네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선? 컨트롤 F5.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카운트와 캐퍼시티가 0입니다. 근데 2개의 요소를 집어넣죠. 그때 캐퍼시티가
4로 확장이 됩니다. 0에서 4로. 그리고 4개의 공간 속에, 용량 속에 카운트가 2개로 증가됐어요. 자, 2개를 추가한 것. 레드, 옐로우 추가한 것. 자,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합니다. 옐로우, 그린이 나올 거예요. 옐로우, 그린.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합니다. 추가가 아닌가요? 추가네요. 그린하고 옐로우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는 요소의 개수는 4개. 용량은 그대로 4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무브를 했습니다. 옐로우. 제일 앞쪽에 있는 것. 리스트의 제일 앞쪽에 있는 옐로우를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출력하면 레드, 그린, 옐로우. 제일 앞쪽에 있는 옐로우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1번째 요소. 자, 1번째 요소. 자, 레드, 그린, 옐로우. 레드, 그린, 옐로우. 자, 그것 가운데 하나를 제거를 했죠. 자, 뭐를 제거했냐? 1번째 있는 것. 그린을 제거했습니다. 출력 결과는 그린이 빠진 레드와 옐로우가 화면에 출력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한번 볼까요? 2개, 4개. 원래 카운트 4개였다가 2개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요소의 개수.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용량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 자, 그런데 여기에 3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럼 용량을 벗어납니다. 그럼 2배가 확장이 돼요. 4개에서 용량은 8이 됩니다. 자, 8이 됐죠. 8. 총 요소의 개수는 5개.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는 필요에 따라서 증가가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증가. 자, 이 경우를 한번 우선 놓고, 자, 근데 용량을 처음부터 지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선언된 부분. 이때는 용량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량 없이 리스트 컬렉션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50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볼까요? 50이라는 인수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50개짜리 리스트 컬렉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이 수용 범위를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량 확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 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한 용량을 설정을 했어요. 2개가 추가됐을 때 용량은 50 그대로. 그리고 빼고 느리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요소의 개수를 5개까지 증가를 했을 때, 그때도 K포스티는 50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에서 보게 되면 시작 부분에서 미리 용량을 설정하는 것. 물론 50개가 넘어가면은 다시 용량 확대를 합니다. 어떻게? 2배만큼. 즉 100개의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 리스트 컬렉션으로 확장을 합니다. 자, 부족할 경우에 리스트 컬렉션은 동적으로 메모리를 확장을 한다. 확장. 자, 여기에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이거를 가지고 요거를 지우고, 자, 우선 그대로 이럴까? 50이라고 놓고 요 뒷부분에서 용량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아이템스 그리고 K포스티 프로퍼티로 호출합니다. 프로퍼티. 여기의 개수를 10개로 줄여볼까요? 10개.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50개로 만들어서 여기서 리스트 컬렉션에 넣었다 뺐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9번째 줄에서 K포스티를 10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10으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자, K포스티를 여기 39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0으로 만든 이후에 바로 K포스티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50이었고 중간에 50 그대로 유지하지만 39번째 줄에서 K포스티를 10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리스트 컬렉션의 용량은 10으로 줄어들게 돼요. 자, 이렇게 리스트 컬렉션은 용량이 부족하면 스스로 확대를 하고, 또는 사용자가 지정을 하면은
그 크기만큼 용량이 늘어거나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 컬렉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add 메소드 인수에 해당되는 것을 요소의 끝에 붙입니다. 끝 지점에 리스트 컬렉션의 끝에 붙입니다. 자, 여기에 오렌지 이 요소 값을 갖고 리스트 컬렉션의 제일 끝에 붙입니다. 인서트 지정된 위치에 요소를 삽입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있던 요소는 쉬프트가 되겠죠.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참고로 배열과 마찬가지로 리스트 컬렉션의 시작 세기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 세기는 0이다. 자, 꺽쇠 안에 배열처럼 리스트 컬렉션의 각각의 요소들은 꺽쇠로 억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에서 보게 되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리스트 컬렉션에 꺽쇠로 표시를 해서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꺽쇠로 표시하고 remove 해당 특정 값이 있는 것을 삭제를 합니다. 이때 제일 리스트 컬렉션에서 0번째 색인부터 출발합니다. 0번째 색인과 4번째 색인에 yellow라는 똑같은 문자열이 있지만 remove 메소드를 쓰면은 0번째 즉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값을 제거를 합니다. 자, remove at은 이 인수로 지정된 위치에 요소를 제거를 합니다. 자, remove at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1번째 요소에 있는 값을 remove 하는 겁니다.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색인을 지정을 해서 그 색인에 해당되는 요소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contains 자, 특정 요소에 있으면은 true를 리턴한다. 그리고 없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초기 화면으로 초기 원래 있는 걸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린 이걸 리무브를 하지 말고 contains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tains 자, 옐로우가 있으면은 참을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참 contains 자, 여기 보고 자, 만약 if 옐로우가 있으면 뭐라고 출력할까요? console write line there is a yellow 요 문장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ains 자, 컬렉션 속에 있는 또 다른 메소드인 contains 자, 지금 현재 리스트 컬렉션 속에 옐로우가 있으면은 참이 돼서 요 문장이 수행될 거예요. 없으면 그냥 갈 거고요. 자, 볼까요? 컨트롤 F5 자, 어디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블럭을 설정 띄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there is yellow 여기 나와 있네요. 즉 현재 리스트 컬렉션 속에 yellow라는 값을 갖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있으면 참이 됩니다. 이 표현식은. 그래서 요 문장이 수행되는 거죠. 자, contains 자, contains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매우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리스트 컬렉션의 장점은 크기가 동적으로 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적으로 조정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자, 우선 4개짜리 컬렉션이 있습니다. 4개짜리. 그리고 이 컬렉션을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 돼요. 물론 이 4개짜리 컬렉션 속에 뭔가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다른 요소를 이쪽에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K포스티가 4개에서 8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8로 증가를 하느냐? 이 뒤에 붙어서 4개가 더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8개짜리 새로운 컬렉션을 만듭니다. 8개짜리 컬렉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요 요소 값을 이 컬렉션 속으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복사. 그리고 그 뒤에 새롭게 추가되는 요 요소를 이쪽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참조 변수가 얘를 바꿔서 가리키게 됩니다. 얘는 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끊어진 뒤에 요 기존에 있던 4개짜리 컬렉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늘 얘기했다시피 참조 변수가 어떤 객체, 배열 객체를 포함해 갖고 리스트 객체를 포함해 갖고 참조 변수가 더 이상 참조하지 않으면은 이 메모리는 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8개짜리로 만들어진 요 리스트 컬렉션을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행 시간이 걸립니다. 즉, 기존에 있던 4개 더해서 8개짜리 컬렉션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요소의 값을 이 컬렉션 속으로 복사해 놓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4개짜리 컬렉션은 다시 반환을 해주고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연산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행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 크기를 조정할 때마다 리스트 컬렉션은 K포스티가 2배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2배씩 증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2배씩 증가하지 않고 하나가 증가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개짜리 리스트 컬렉션을 만들고 그리고 1대1 복사해 놓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컬렉션을 여기 집어넣고 참조 변수가 얘를 가리키고 얘는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6개짜리 컬렉션을 또 만듭니다. 새롭게 6개. 그리고 기존에 있는 5개를 여기에 복사해 놓고 또 새롭게 들어온 요 값을 읽어서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은 참조 변수가 얘를 가리키게 되고 얘는 끊어지고 끊어지니까 이 객체는 사라지고 또 다른 요소가 또 추가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리스트 컬렉션을 또 만듭니다. 컬렉션. 그리고 기존 값을 그대로 또 복사해 놓고 그리고 새로 추가된 거를 또 집어넣고 그리고 참조 변수가 얘를 가리키게 하고 끊어지고 얘를 반환하고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앞에서 본 것 마냥 K포스티 용량을 2배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만큼 더 큰 용량으로 즉 들어오는 요소의 개수보다 더 크게 여유 있게 2배씩 K포스트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즉, 한 개씩 들어올 때마다 그 한 개를 위해서 메모리를 늘리는 것. 자, 이런 과정에서 수행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수행 시간이.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가장 필요한 만큼만 쓸지, 즉 껌껌이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할지, 아니면 수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2배씩 늘릴지, 이런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2배씩 K포스티를 늘리고 있어요. 기존에 100이라는 용량이 있었으면 100 한 번째가 들어왔을 때 200의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리스트 용량을 만들게 돼요. 자, 남은 용량이 낭비가 되겠지만 한 번 만들 때 넉넉하게 만드는, 자, 이 방식을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100만 개의 요소로 리스트가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요소가. 그럴 경우에도 리스트는 200만 개까지 K포스트를 늘립니다. 그리고
201번째 위치에 새로 추가되는 요소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있는 999,999개의 사용되지 않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속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2배씩 늘리는 게 좋지만 2배씩 늘려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 트림드 액세스 요 메소드를 터서 현재 용량만큼 딱 맞추게 됩니다. 딱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예제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예를 했던 것처럼 좀 10,000개를 리스트의 용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10,000개가 됐습니다. 10,000개 전체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갖고 여기 어느 부분이 될까요? 자, 여기 뒷부분, 여기 뒷부분 바로 전 용량을 계산하는 요 앞부분, 여기에 아이템스 10,000개의 용량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트림드 액세스 하게 되면은 딱 현재 개수만큼 줄여주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10,000개 용량으로 리스트의 용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와서 트림 액세스 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어떠한 결과 나오는가 볼까요? 자, 10,000개가 계속 유지되다가 마지막 부분 트림드 액세스 메소드를 호출했더니 딱 현재 개수만큼 용량이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은 진행 중이라면은, 코드가 진행 중이라면은 2배씩 확장해 나가고, 즉 껌껌이 리스트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보다는 2배씩 넉넉하게 늘려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갖고 트림드 액세스란 메소드를 호출해서 현재 카운트 크기만큼 캐퍼시티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그리고 메모리의 효율성, 이거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은 문자열 항목에서 대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이거를 항목을 검색하는 것, R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것. 자, 리스트를 갖고 링크를 적용하는 과정을 예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 초기화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용량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 애드를 합니다. 아쿠아, 러스트, 옐로우, 레드. 자, 추가를 합니다. 요소의 개수는 4개. 자, 항목별로 출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항목들이 화면에 출력되게 되겠죠. 자, 여기에 링크 표현식이 있습니다. 선언문이 있어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링크가 수행되는 것은 요 참조 변수가 처음 나오는 위치, 즉 37번째 이 위치에서 수행됩니다. 자, 어떻게 수행될까요? 자, 리스트 컬렉션 속에 있는 아이템스. 자, 아이템스란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리스트 컬렉션 객체입니다. 자, 거기서 아이템을 하나 갖고 옵니다. 여기 렛이라는 또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아이템스 하나를 갖고 왔어요. 뭐를 갖고 왔나요? 제일 0번째에 있는 요소 아쿠아. 자, 소문자 A로 시작하는 아쿠아. 자, 이걸 읽어옵니다. 그걸 갖다 to upper로 합니다. 대문자로 모두 바꿔요. 바꾼 결과를 uppercase string 이 변수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대문자인 A, Q, U, A. 이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가져온 것 가운데 조건식을 봅니다. 자, 갖고 온 것 가운데 대문자로 R로 시작하는지 물어봅니다. 조건식이에요. 자, A로 시작하죠. 대문자 R이 아닙니다. 그러면 false가 돼요. 그러면 pass. 다음번 아이템으로 또 들어옵니다. 이젠 러스트가 들어오겠죠. 러스트. 그 러스트를 다시 대문자로 모두 바꿉니다. 그럼 러스트라는 문자열이
모두 대문자로 바뀌어서 이 변수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걸 갖고 R로 시작하는지 start with라는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R로 시작하네요. 러스트. 그러다가 select 합니다. select. 그러면 여기에 러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옐로우가 들어오고 레드가 들어옵니다. 옐로우는 Y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건식에서 false가 돼서 선택되지 않을 거예요. 레드가 들어옵니다. 컬렉션 속에서 레드. 아이템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대문자 레드가 돼요. 그거를 이 변수에 할당. 자, 할당된 대문자로 시작하는 레드, R로 시작하는지 이 메소드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yes. 그러면 레드가 돼요. 레드. 대문자로 시작하는 레드. 자, 여기 러스트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요소값. 그리고 레드. 그거를 sort by 합니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그러면 이 두 개 요소가 바뀌게 되겠죠. 최종 결과는 여기에 쿼리 결과는 레드가 앞에 있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레드, 그 다음에 러스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러스트. 자, 그거를 화면에 각각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비 그리고 사포론 두 개의 요소가 리스트 컬렉션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 컬렉션 속에 몇 개가 될까요? 여기 4개를 더해서 6개가 될 겁니다. 6개. 자, 여기에 6개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Start with R. 어디 있는 건가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 자,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링크 쿼리 표현식, 이 선언문은 이 순간에 수행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수행되나요? 요게 나오는 위치에서 수행됩니다. 요 참조 변수가 나오는 위치. 자, 어딘가요? 여기네요. 현재 리스트 컬렉션을 찾아가 봅니다. 몇 개인가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총 5개. 자, 그걸 갖고 다시 수행을 합니다. 다시 수행. 자, 5개를 다시 쿼리를 수행을 하게 돼요. 수행해서 레드, 러스트가 추려지고 그 다음에 추가된 루비가 이 뒤에 붙게 됩니다. 루비. 그리고 그걸 오더바이 합니다. 순서대로 정렬. 러스트, 루비. 자, 루비가 앞으로 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오더바이에서 루비가 되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루비. 그 다음에 러스트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반복했지만 링크 쿼리를 통해서 나온 결과, 실제 수행되는 것은 이렇게 참조 변수가 나오는 위치에서 얘가 수행되는 겁니다. 얘가 나오는 위치에서 얘가 수행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아이템에 2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된 상태를 가지고 얘가 쿼리를 동작을 하는 거예요. 쿼리 동작. 그렇게 되면은 쿼리 동작에 의해서 다시 자, 쿼리 동작에서 자,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에서 쿼리가 수행됩니다. 어떤 요 선언된 부분. 자, 여기서 아이템 수는 뭘까요? 기존에 있던 4개와 그리고 그 뒤에 추가된 2개.
총 6개가 되겠죠. 그 6개에 대해서 다음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또 만듭니다. 또 만들어. 그래서 그 결과를 아이템으로 보내서 여기에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연 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링크 쿼리는 쿼리가 수행되는 것은 그 표현식에 나온 이 참조 변수가 나오는 이 위치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행되는 위치는 그 참조 변수가 노출되는 여기 나오는 이 부분에서 수행되는 거예요. 자, 만약 일반적인 명령어 프로그래밍 일반적인 C샵의 코드에 의하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추가된 이후에 요 부분에 삽입을 해야 될 겁니다. 삽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나온 결과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링크 쿼리는 선언적 프로그램입니다. 즉, 여기 쿼리만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컴파일러한테 전달합니다. 전달해서 컴파일러가 요 부분이 나오는 위치에서 얘를 동작하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나오는 위치에서 요 부분을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나온 것은 기존에 4개를 갖고 쿼리를 수행을 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리스트에 2개가 앞부분에서 2개가 추가된 이 결과 총 6개를 갖고 링크 쿼리, 즉 요 부분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아이템스가 4개를 갖고 쿼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 반면에 그 뒤에 리스트가 2개가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쿼리의 참조 변수 요 부분에서는 얘를 호출하고 그때 추가된 2개까지 더해서 6개를 갖고 링크 쿼리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된 결과 그거를 요 아이템스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연 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링크 쿼리는 지연 실행을 한다. 지연이라는 말은 링크 쿼리에 있는 참조 변수가 나오는 부분, 요 위치에서 수행이 된다. 수행되기 전에 컬렉션에 2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된 2개를 반영한 쿼리가 수행된다라는 것. 이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렛절. 범위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변수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대한 결과를 잠시 보관하는 것. 변수입니다. let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절은. 여기 나온 것, 대문자로 바꾼 결과, 대문자 레드, 대문자 러스트, 이런 것들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 변수를 R로 시작하는 건지 확인하는 부분, 그 변수를 셀렉트하는 부분.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렛절은. 자, 이런 내용은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실행, 여기 나오는 거네요. 자, 쿼리 결과. 이것은 지연 실행이다. 즉, 실제 선언된 위치, 즉 선언문이 있는 위치, 여기서 수행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참조 변수가 언급되는 이 위치에서 수행되는 겁니다. 이 변수가 언급되는 위치에서 요것이 수행되는 거죠. 그것을 지연 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연 실행. 이거는 쿼리 결과가 즉시 필요하지 않을 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링크의 쿼리 결과는 IEnumerable 또는 IOrdered enumerable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가볼까요? 자, 요 타입은, 이 참조 변수의 타입은 IEnumerable 또는 여기에 오더 바이가 있기 때문에
I ordered enumerable 타입으로 정의됩니다. 자, 요 인터페이스 타입. 자, 이것을 배열과 리스트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예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자,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이 아니라 제일 끝에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끝에 이 부분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쿼리 결과 start with R 어디 있나요? 이 쿼리 결과를 받는 이 참조 타입, 참조 변수. 이거 타입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I enumerable 타입입니다. 자, 이것을 리스트 또는 배열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확장 메소드인 toArray라는 게 있습니다. toArray. 자, 이걸 갖고 얘가 받을 수 있는 배열. 자, 배열로 정의하는 겁니다. 자, 할당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arra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변수의 타입, 이 참조 변수의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죠. 요소들은 모두 스트링 타입이었습니다. 배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즉, 여기 I enumerable interface 타입의 참조 변수의 확장 메소드인 toArray 이거를 호출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열 형태의 배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배열로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for each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스트링 문자열을 갖고 온다겠죠. 그래서 제어 변수는 A in collection 어디 있는 거? 조금 전에 바꾼 배열 컬렉션. 자, 이걸 갖고 화면에 출력을 해볼까요? 다시 right line 해서 출력을 해봅시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끝에 나왔죠. 여기 red, ruby, rust.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는 I enumerable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참조 변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 toArray. 자, 이걸 갖고 한다면 요 타입에 있는 즉 쿼리 결과를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걸 화면에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로 전달이 돼요. 리스트. 요게 타입은 스트링 타입. 자, 이렇게 하고 자, 리스트를 다시 마찬가지로 전달하게 되면 화면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I enumerable 타입으로 되어 있는 참조 변수, 즉 쿼리의 결과죠. 쿼리의 결과를 리스트로도 바꿔서 변경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배열로서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필요에 따라 toArray, toList 두 개의 메소드를 써서 쿼리된 결과를 배열 또는 리스트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확장 메소드는 10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결과로 만들어진 배열을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을 toArray 메소드와 그리고 toList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각각 배열과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복하는데 또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이 쿼리 결과 배열을 toArray
to list 메소드를 써갖고 배열과 리스트로 각각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컬렉션 이니셜라이저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 바 타입으로 설정된 참조 변수. 자, 이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요 내에 있는 집합에 있는 이니셜라이저에 있는 이 내용물이 어떻게 메모리상으로 만들어지는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집합, 이거는 배열이구나. 그 문자열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 자, 그런데 이거를 배열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리스트로 해야 될지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 타입으로 참조 변수 타입이 정해지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 안에 지정된 배열 또는 리스트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컴파일러가 얘를 보고 이 참조 변수의 타입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컴파일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9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